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화와 복음화에 앞장서온 서울 YMCA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변함없는 청년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는 YMCA 야구단. 우리나라 최초로 결성된 야구팀으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구 근대 스포츠가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시절 YMCA가 들여온 농구, 배구, 축구 등의 스포츠는 백성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근대 문화에 눈뜨게 했습니다. 1903년 10월 28일 황성기독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서울 YMCA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복음화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의 산실로서 일제강점기 3.1운동을 선도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절에도 직업교육, 농촌운동, 인권운동을 활발히 벌여오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섬겨온 서울 YMCA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YMCA의 변함없는 청년 정신을 되새기며 기독 시민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YMCA 조기영 이사장은 YMCA가 청년의 열정으로 늘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왔다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도 기독 정신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는 YMCA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모든 정신이 바로 청년 정신을 표방하는 서울 YMCA 운동의 저력이라 보며 이것이 향후 한국 사회의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데 원동력이. 기념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참석해 YMCA의 기독 사회운동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세계 YMCA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 대도시 YMCA 협의회 필리스탄 의장은 YMCA가 한국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nd we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share your success stories and your learning points throughout history so that we can continue to inspire one another to do good. 한편 지난 1844년 영국에서 창립된 YMCA는 현재 세계 122개국에 14,000 조직과 4,500만 회원을 지닌 세계 최대의 청년운동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YMCA는 최근까지 청소년 축구단 창단, 후쿠시마 이재민 캠프, 독도 사랑 캠페인, 가불구조 개선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청년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온 YMCA. 11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며 다음 100년으로 이어질 YMCA의 사역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열차가 WCC 총회가 열리는 최종 목적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한반도 통일의 그날까지 평화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대륙을 달려온 평화열차가 어둠을 뚫고 부산역에 들어옵니다. 28일 밤 8시 41분, 16개 나라에서 함께한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평화를 향한 순례를 무사히 마쳤다는 감격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WCC 총회가 열리는 부산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설렘도 해외 참가자들의 얼굴에 묻어납니다. 부산 지역 교인들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총회 한국준비위 대표단이 플랫폼에 미리 나와 평화열차 참가자들을 환영하자 긴 여행에서 오는 피곤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전하고 색동 스토를 목에 걸어주며 평화를 향한 순례자들을 격려합니다. During my trip, I just experienced like the awesomeness of all these people here, and I made some really good friends. And I'm here in Busan. I'm so happy to see them all again, and just to
I'm just so happy at this moment. 한국교회가 약 3년에 걸쳐 준비한 평화열차는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을 출발해 이후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 중국 베를린과 단둥을 순례하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심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평화열차의 평양 통과는 결국 무산됐지만 인종도 언어도 다른 기독교인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 한마음을 품고 연대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룬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은 어쩌면 뭐 내일 올 수도 있고 멀리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뤘다는 데에서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29일 부산의 한 교회에 다시 모여 평화열차 감사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 캠페인, 촛불 예배와 기도회, 워크숍, 열차 안에서의 나눔 등에서 받은 은혜를 증언했으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세계교회의 참여를 요청하는 평화 메시지를 WCC 측에 전했습니다. We can be grateful at the end of this journey for the wonderful fellowship which we experienced, for the bonds of friendship and the wonderful signs of solidarity we experienced. 우리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오늘 여기까지 평화의 길을 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꿈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16개국 전체 130여 명이 참여한 평화열차의 24일간 약 10,000km의 순례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평화를 향한 순례자들의 기도와 열정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귀한 걸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단체 협의회가 WCC 부산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평신도 단체 협의회는 지난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상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결의문 채택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특별히 이번 WCC 총회가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북한을 향해 신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평신도 단체 협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기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WCC 부산총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 빈민의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2013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 2013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청계천 빈민을 대상으로 구제 활동을 펼친 모토유키 목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토유키 목사는 1968년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청계천변 판자촌에서 가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빈민들의 참상을 목격한 후 선교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식민 수탈을 한 일본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봉사를 결심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모토유키 목사는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를 50여 차례 방문하면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고 한국 빈민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기록해 구호 활동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는 지난해 2월 일본 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참회의 플루트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라이프오프는 다음 달 7일 용인 소재 배감 선결교회에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진행합니다.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와 자살 상황을 고려해 개발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며 자살 예방 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노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한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생명나무 목회신학 컨퍼런스가 세이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이덴 교회 소강성 목사는 혼돈스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생명나무로 여기도록 성도들을 권면해 왔다며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생명나무 목회 철학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강성 목사는 생명나무 신앙과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목회 방법, 전도, 신앙교육 등 18개 내용을 강의합니다. 한편 생명나무 신학은 세이덴 교회 소강성 목사가 1988년 개척 초기부터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던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생명나무를 상징으로 해 구원론과 종말론을 전개하고 목회 방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이강평 담임 목사가 서울기독대학교 제7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취임 감사 예배에서 이강평 총장은 서울기독대학교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비상하는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유능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전임 임종훈 총장의 뒤를 이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오는 2017년까지 4년 동안 서울기독대학교를 이끌 예정입니다. 한편 1999년부터 서울기독대학교 3대, 4대, 5대 총장을 지낸 이 총장은 오는 2016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그리스도인 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장,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칼빈대학교 제6대 이사장에 현 김진웅 이사장이 연임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돈이나 사회적 명예에 치중하는 사회적 경영이 아닌 기도를 통해 탁월한 신앙적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지난 28일 횃불선교센터에서 제28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104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안수식을 진행하고 있는 한독선연은 올해까지 총 2,733명에게 목사 안수를 베풀었습니다. 모건대학교 김원배 총장이 지난 25일 한국기독교연맹 대학총장협의회 제5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총장은 제15회 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회원대학 30여 명의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11월 첫째 주 학원 선교주의를 앞두고 목회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목회서신에서 지금의 학원 선교는 보다 통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의 선교가 필요하다며 문화와 교육, 복지를 통한 선교 전략을 강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내린 것도 잠시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춘천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도 없고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기록하겠는데요. 따라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W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현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